반갑습니다. 특강은 사후 특강입니다. 사후 특강. 그죠? 우리 실기 3회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 달 12일 날 이게 우리가 그죠?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전에 한번 좀 점수도 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더 회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9월 10일 맞죠? 9월 12일 날. 그래서 마련하게 된 특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한 20문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했던 내용들 되새겨 보시면서 같이 특강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3회 그죠? 시험을 쳤는데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제가 특강 우리가 사전에 특강했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실기 출제 기준이 있는데 출제 기준에서 벗어난 문제들도 나오더라. 예외되는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평가 도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죠? 이게 이제 실기에 대한 출제 기준 범위 부분입니다. 여기 삭제된 부분이죠. 각 계획 수립에 삭제된 부분. 음. 얘네들이 이제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더라. 평가 도구라는 것은 뭔가요? 평가 도구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런 이유냥 평가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출제가 또 되었어요. 타당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타당도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법령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 훈련 종류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학점 인정 기준에 대한 거, 그다음에 훈련 시설 장비 요건에 대한 거,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분류 관련돼서는 이제 대분류 관련된 부분인 거죠. 산업체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교육하기로는 뭐 5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AD 모형도 하나가 나왔는데 AD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죠? 뭐 이론까지 뭐 할 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 5문제 AD 모형까지 포함하면 6문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1, 2회 차에서는 어 4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5문제 정도 나왔다. 근데 그 문제들이 기존에 이제 학습 자료들 그죠? 뭐 교재나 아니면 보충 자료에서 제가 다 체크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요거예요. 무어라는 학자는 알고 있는데 키슬리 그죠? 무어와 키슬리의 원격 교육 체계 모형에 대해서 여기 나왔다. 이게 새로 나왔다.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쿨브의 학습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후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우리가 산인공에서 문제를 제공을 안 해줘요, 그죠? 제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해 주셨던 뭐 우리 카페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을 한 거다. 복원을 한 거고 제가 이거 복원을 하면서 조금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애매해요. 복원이 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자, 1번. 자, 문제가 이제, 타당도와 관련된, 그죠?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래서, 평가 도구에 대해서, 평가 도구를 이제 만들 때, 평가 도구가 양호한지 어떤 측정하는 측, 평가 도구가 양호한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의 명칭들이 나와 있고요.
개념들의 명칭이 나와 있고 그 명칭과 요 설명을 매칭시켜라.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보기의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다. 음, 하나하나 보면 일단 객관도라는 거, 그죠? 객관도라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책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객관도라는 것은 채점자의 신뢰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점을 할 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채점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일원응용 원리사 지금 실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채점을 하는 사람이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분들이 이제 채점관들이 지금 채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채점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뭐 예를 들어 문제에 동일한 어떤 뭐 약간 유사한 그거겠죠. 뭐 어떤 답이겠죠. 요걸 보고 어떤 사람은 맞았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채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것을 채점하느냐. 이것을 객관도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도라면 실용도. 그러니까 얼마나 실용성 있느냐라는 건데요. 검사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거고, 이 비용에 대해서, 그 이익들, 비용 대비 이익을 좀 비교를 해서, 그죠? 검사가 얼마나 유효한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 쉽게 말해서, 투자되는 비용 대비해서 이 검사가 가져주는 효익이 어느 정도야. 이걸 판단하는 게 실용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뭐야?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을 할 때, 그죠? 그 내용,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검사 도구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이것을 검토해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게 검사 측정 도구라는 말 자체는 뭐 어렵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측정 도구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문항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문문항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설문문항 여러분들이 할 때 그죠? 할 때 설문문항 중에서 조금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 정교하게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설문문항도 있는 반면에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항들이 보면 이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 의미 같기도 하고, A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B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럴 때, 그죠? 이때는 내용 타당도 검증이 덜 됐다. 다시 말하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특정 P 검수자가 이걸 봤을 때, 이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아니면은 의미가, 조금 그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 타당도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행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대한 타당도다.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 점수가 기존의 타당성을 입증받은 그 검사 도구 대비해서 얼마나 유사하게 검증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인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 점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그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어떤 개념을 정의해 놓은 부분이 제대로 측정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요인 타당도는 검사가 어떤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아니면 분해해서 밝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죠?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기억에 대한 내용은 채점자의 그 신뢰도를 의미한다. 그죠? 채점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있느냐라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나왔죠? 우리가 실기 시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 동일한 것을 두고 채점자가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를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객관도죠, 객관도. 그죠? 객관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제작된 검사에서 얻은 점수와 미래의 어떤 행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작된 검사, 그죠? 요것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요것은 예언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예언 타당. 그 다음에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검사 도구와 그것을 사용하고 측정하고 상정하는 새롭게 제작되는 도구죠. 요게 이제 보면 공인 타당도에 해당되는 거죠. 공인 타당도. 어, 다시 말하면 공인 타당도는 기존에 만들어진 검사 도구와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와 관련된 것이 예언 타당도다. 자, 다시 말하면 예측과 관련된 부분은 예언 타당도. 그 다음에 기존의 검사 도구와 비교하는 것을 공인 타당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억은 객관도, 그죠? 니은은 예언 타당도, 3번은 공인 타당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 중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 표준 용어, 개념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표준이 우리가 이게, 표준 용어가 정해져 있다. 라는 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기에 보면 웹 기반 학습, 온라인 학습, 혼합 평학습이죠. 네, 혼합 평.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지원 협력 학습, 컴퓨터 기반 학습, 컴퓨터 관리 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기흥, 니은, 디귿에 적절한 용어를 적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기술을 사용하는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요? 얘는 웹 기반 학습이다. 웹 기반 학습. 웹 기반 학습. 그 다음에 니은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온라인 학습입니다. 온라인 학습. 3번 컴퓨터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학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네, 컴퓨터 기반 학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념이 푸시다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죠? 이런 중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조금 해주시면 네, 어느 정도 잘 맞추셨을 거다 같다 생각이 됩니다. 3번 이제 우리 그죠 산업 분류에서 그죠 사업체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체는 무엇인가라는 부분 써주는 거죠. 자, 이러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와 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 업체다. 이런 건 뭐예요?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니까 그죠? 그래서 콘텐츠 사업체, 그죠? 콘텐츠 사업체. 그 다음에 이러닝에 필요한 교육 관련 정보 시스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어? 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 사업체다 되는데 이때 방점은 뭐예요? 정보 시스템이에요. 정보 시스템 그죠? 정보 시스템 요건 뭐예요? 솔루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교육, 훈련, 학습 등 쌍방향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 사업체 또는 기관에 직접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체, 이거는 서비스 사업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닝을 붙이면 틀릴까요? 이러닝 콘텐츠 사업체. 요거는 이러닝 콘텐츠 사업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구만 명확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하님은 하드웨어 적으셨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 그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드웨어가 하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사업 직업 개발 능력 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위탁 훈련의 종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에 알맞은 것을 빈칸에 채우세요. 네. 자, 그래서 훈련이 이렇게 네 개가 나와 있는데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매체를 활용해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통적인 내용은 여기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통 이렇게 웹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보통 앞에 걸 봐야 돼요. 앞에 걸. 그죠? 어,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니까 뭐예요? 인터넷 원격 훈련이죠. 원격 훈련.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명칭. 법령에 나와 있는 명칭이니까 요건 좀 정확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 방법을 적용해서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 여기에서 보면 위치 기반 서비스는 가상현실 활용한다라는 건 뭐예요? 스마트 훈련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인쇄 매체로 책 같은 거 보내는 거, 책 같은 거 보내는 거, 그죠? 이건 뭐예요? 우편 원격, 우편 원격 훈련. 그죠? 그 다음에 집체 훈련, 현장 훈련 및 원격 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이니까 두 종류 이상. 그죠?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네, 혼합 훈련이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쵸. 이게, 네, 박준환이 부분 점수 있을 겁니다. 네, 부분 점수 하나 맞으면은 2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네, 우편 원격 훈련 맞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편으로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 지금 요거는 아마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조금 틀리면 감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법령에 나와 있지 않으면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저 용어를 뭐 해도 괜찮은데 요거는 법령에도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감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하는 걸 채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채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식 디자이너